안녕하세요. 똑똑한 노후TV의 제임스입니다. 이제 다가올 4월 25일 소득과 자산에 특별한 변화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기초연금이 중단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4월 25일 기초연금이 갑자기 중단되는 세 가지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기초연금이 4월 25일 갑자기 중단되는 이유에 대해 설명드리기에 앞서서 지난 20일 18년 만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연금개혁안의 내용을 간단히 정리해보면 연금개혁안 첫 번째는 국민연금 보험료율이 9%에서 13%로 4% 인상됩니다. 하지만 보험료율 인상은 지금 당장 한 번에 13%로 인상하는 것이 아니라 2026년부터 0.5%씩 단계적으로 8년간 4%를 인상해서 2033년 최종 13%까지 인상하게 됩니다. 연금개혁안 두 번째는 소득 대체율의 43% 인상입니다. 2028년까지 단계적으로 40%까지 낮아질 예정이었던 소득 대체율이 이번 연금개혁으로 인해 43%로 인상되는 것인데요. 이번 소득 대체율의 인상은 2026년부터 43%로 일시에 인상하게 됩니다. 연금개혁안 세 번째는 출산 크레딧의 확대입니다. 현행 연금 체계는 둘째 자녀부터 연금 가입 기간을 추가로 인정했지만 2026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첫째 자녀부터 12개월의 가입 기간을 인정받을 수 있게 됩니다. 연금개혁안 네 번째는 군복무 크레딧의 확대입니다. 2026년 1월 1일 이후 전역하는 사람부터 최대 12개월까지 가입 기간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변경이 됩니다. 연금개혁안 다섯 번째는 국가 지급 보장 명문화입니다. 국민연금 제도에 대한 국민 신뢰 제고를 위해 국가가 국민연금의 안정적, 지속적인 지급을 보장하고 필요한 대책을 수립하도록 명문화가 된다고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5년 4월 25일 기초연금이 갑자기 중단되는 이유를 세 가지로 나눠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월 25일 기초연금이 갑자기 중단되는 이유 첫 번째는 소득의 증가입니다. 기초연금에 반영되는 소득은 근로소득과 기타 소득, 즉 사업소득, 연금소득, 이자소득 등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1년에 2번 정기조사를 통해 기초연금에 반영되고 있습니다. 특히 요즘 같은 고금리 시대에 이자소득은 기초연금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요. 이자소득의 반영은 이자소득이 발생한 달이 속한 해의 다음 해 4월부터 기초연금에 반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작년에 이자소득이 있으시다면 이번 4월 25일부터 기초연금에 반영되므로 기초연금 수급에 매우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소득의 경우 기본공제 112만 원에 추가공제 30%가 적용되므로 세전 근로소득을 기준으로 할 때 112만 원을 초과한다면 많지는 않지만 소득 인정액의 상승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기초연금의 소득 인정액에 영향을 주지 않는 정도의 근로소득을 조절하시는 것도 기초연금의 감액과 중단을 막을 수 있는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어르신들의 공공근로, 자활근로 등에서 나오는 소득은 기초연금 산정 시 소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4월 25일 기초연금이 갑자기 중단되는 이유 두 번째는 부동산 공시가격의 변동입니다. 일반 재산이 증가하는 이유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부동산 공시가격의 변동으로 인한 일반 재산의 상승으로 기초연금이 감액 또는 중단되는 경우가 가장 많으신데요. 기초연금에 반영되는 부동산의 경우 시가가 아닌 시가의 60%에서 70% 정도인 시가 표준액, 즉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기초연금의 소득 인정액에 반영이 됩니다. 또한 기초연금에 반영되는 공시가격은 전년도 4월 발표된 공시가격이 당해년도 4월 기초연금에 반영됩니다. 따라서 올해 4월 25일부터 기초연금에 반영되는 공시가격은 작년 4월 1.52% 인상된 공시가격이 적용되므로 이것이 소득 인정액의 상승으로 이어져 4월 25일
기초연금이 갑자기 중단될 수 있습니다. 참고로 공시가격의 인상에 따른 기초연금 소득 인정액의 변동을 계산해 보면 공시가격이 5천만 원 상승하면 소득 인정액 16만 6천 원 인상, 공시가격이 1억 원 인상하면 33만 3천 원 인상, 공시가격 1억 5천만 원 상승하면 50만 원 인상, 공시가격이 2억 원 상승하면 기초연금의 소득 인정액이 66만 6천 원 상승하게 됩니다. 또한 대도시의 집을 팔고 중소도시나 전원 생활을 위한 농어촌으로 이사했을 경우도 소득 인정액이 늘어나게 되는데요. 그 이유는 일반 재산에 적용되는 지역별 기본공제를 대도시 특례시 1억 3,500만 원, 중소도시는 8,500만 원, 농어촌은 7,250만 원으로 차등 적용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대도시에 사시던 분이 전원주택으로 이사하시면 다른 재산의 변동이 없더라도 지역별 기본공제가 6,250만 원 차이가 나게 되기 때문에 소득 인정액이 20만 8천 원 상승하는 효과가 나게 되므로 기초연금에 매우 불리합니다. 따라서 이사 전에 신중히 계산해 보시고 결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4월 25일 기초연금이 갑자기 중단되는 이유 세 번째는 금융재산의 증가입니다. 어르신들의 금융재산의 증가는 아무래도 소유하고 계신 부동산을 처분하셔서 생기는 경우가 가장 많으신데요. 예를 들어 대도시의 시가 5억 원, 공시가 3억 원 아파트의 소득 인정액을 구해보면 공시가 3억 원에서 지역별 기본공제 대도시 기준 1억 3,500만 원을 공제하면 1억 6,500만 원이고 여기에 소득 환산율 4%를 곱하고 12개월로 나눠주면 55만 원이지만 만일 5억 원 집을 팔아서 중소도시의 시가 3억 원 전세로 이사했고 남는 돈 2억 원을 정기예금에 가입했다면 소득 인정액은 전세보증금 3억 원에서 5% 기본공제를 하면 2억 8,500만 원이고 여기서 지역별 기본공제 중소도시 기준 8,500만 원을 공제하면 2억 원 그리고 금융재산 즉 정기예금 2억 원에서 기본공제 2천만 원을 차감하면 1억 8천만 원이므로 일반 재산과 금융재산의 합은 3억 8천만 원. 여기서 소득 환산율 4%를 곱하고 다시 12개월로 나눠주면 소득 인정액은 126만 6천 원이 됩니다. 따라서 대도시의 5억 원 아파트를 소유했을 때보다 집을 팔고 중소도시의 전세로 옮기고 남는 돈 2억 원을 정기예금에 가입했을 경우의 소득 인정액이 오히려 71만 6천 원 상승하게 됩니다. 여기에 정기예금에서 나오는 이자 소득도 4만 원 기본공제 후 소득 인정액에 반영되므로 산 넘어 산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기초연금을 받기 위해 중소도시로 이사를 하거나 전세로 옮긴 후 남는 돈을 정기예금에 가입하는 등의 금융재산을 늘리는 행위는 기초연금에 치명적으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설명드린 것처럼 기초연금은 소득과 재산을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바뀔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차분히 준비하시길 바라며 오늘도 똑똑한 노후TV가 여러분들을 응원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통해서 빠른 내용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안녕히 계세요.